네,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장동혁 대표가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최고의 의결을 보류하기는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할지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어제인데 통상 한 일주일 내지는 5일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나오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제명 결정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요. 전직 당대표를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부부 장동혁 사퇴하라! 저희들은 지금 당의 테러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제명적으로는 징계가 아니라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쿠데타이며 민심을 향한 공개적 도발이다. 네, 뭐 저렇게 집회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재심 청구는 안 한다라고 어제 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가처분 신청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징계 무효 소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현재 윤민우 위원장에 있는 이 윤리위는 기본적인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신뢰성을 일단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에 재심 청구할 아무런 어떤 정책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대표직에 있거나 뭔가 예. 있을 때 어떤 그럴 때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 절차적인 문제만 많이 봅니다. 네. 내용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어떤 소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본안 소송을 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은 처음에는 뭐 기자들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가처분은 건너뛰고 그냥 바로 본안으로 그렇죠. 가는. 왜냐하면 가처분을 해서 큰 실익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일단 이미 당내에서 모든 언론과 또 당내 중진들, 초재선들이 일단 이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를 일단 지금 모든 언론의 어떤 비판적 시각 또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 제명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 이런 감안해서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IP 주소를 공개해서 무관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전혜 대변인, 네. 그동안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여기에 대해서 했던 반응들을 보면 안철수 의원 제안대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이상의 뭐 진전된 입장들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당무감사위에서 나온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호선 위원장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고소를 했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IP를 공개해서 본인이 그 글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드러내라라는 것도 같은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앞서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열흘 동안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보다는 측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글 단계 논란이 워낙 오래된 의혹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고위가 재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될지 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제 우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제명이 결정될 텐데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이런 최고위 면면이라면 인용이 될 것 같으세요? 거의 뭐 확실시 되죠. 거의 확실시. 제가 볼 때는 양양자, 우재준 두 분만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뭐 찬성하실 것 같아요. 여기 끝에 2분 빼고요? 네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고위 구성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최고위에 올려서 표결을 하게 되면 예.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원금 받고 뭐 예. 갑질하고 이래서 제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윤리 주장하는 것처럼 뭐 댓글 썼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을 만한 제명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그 민주당에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는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 쓰면 다 제명돼요? 욕하면 다 제명됩니까? 예. 왜 그 가족들이 쓰는 거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다 제명돼요?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순수하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보자는 뜻이 아니라 예. 결국은 이걸 빌미로 해서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명이라는 거는 정말 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형에 가까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조치를 과연 글을 몇 개 썼다고 해서 가족이 썼다고 해서 다 인정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건 이미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이미 정치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제명이 확정되게 되면 5년간 제2당도 금지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향후 좀 중요한 선거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심 청구 기간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친한계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서 싸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당에서 나가게 됐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고수라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 혹은 창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장유미 대변인 네.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추천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정치적 모멸감을 참으면서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탈당이니 뭐 창당이니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정체되고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분당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또 과거의 보수 정당에서 이 분당이 됐을 때 사실 성공했던 케이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률적인 어떤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게 사실 정치인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될 텐데 사실상 그 이상의 선택지가 한동훈 전 대표에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확인해봤고요.